총선 레이더 순서입니다. 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도 결국 사퇴하면서 이후 꾸려질 비대위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사 황상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뉴스 분석해드립니다. 네, 이른바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김기현 당대표까지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계속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또 대통령도 달라져야 된다 해왔던 것이고 결국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중진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도권 여론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총선 구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신호탄을 장제원 의원이 쏘아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중진의 영남 중진 또 TK 또 PK 물갈이 바람은 계속 크게 소용돌이 칠 수밖에는 없는 형국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사퇴를 했는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출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구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이 김기현 대표 전 대표의 애착 이건 이제 지난 울산시장 선거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초됐었던 그 바로 이 안타까운 또 패망감 그건 결코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역군 출마한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얼굴이 누구냐가 큰 관심입니다. 당을 잘 알고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고 또 수도권에서 지역구가 또 서울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면 더 좋겠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권영세 의원이 상당히 유력할 수 있다. 왜?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저번 대선에서의 승리 경험, 그리고 또 중진이기 때문에 용퇴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또 여론몰이를 해낼 수 있는 인물. 권영세, 물론 뭐 한 사람만 우리가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김만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이력을 또 벗겨낼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비대위도 비대위지만 이달 중에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관심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당은 비상체제인데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 아니라면 이런 사안들을 좀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 뭔가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류 희생이 이어지면서 TK 정치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년 공천에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나요? 수도권 여론을 위해서도 대구 경북은 정말 절반 이상 물갈이 될 수도 있어. 가장 주목받는 것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물갈이, 적어도 재선 3선 이상의 중진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물갈이 대상에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어요. 신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류 가능성도 있다. 왜 남아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친윤 중진, 이른바 윤핵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당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친윤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라면 이제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거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